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서. 진짜 이제는 원래 하고자 했던 네. 주제로 드디어 바로 들어가 보도록 나옵니다. 하겠습니다. 예. 체포동의안. 네 21일 날 국회가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죠. 예. 근데 결과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표하고 계시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총 275명의 의원이 표결에 들어가서 홍문정 의원은 141명이 그리고 염동열 의원은 172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뭐 둘 다 불발이 됐죠. 일단 한 20명 정도 가까이는 민주당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냐라고 네. 표수 계산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이걸 흔히들 불체포 특권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네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의미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네. 건 특권이라고 한 단어가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 법률 용어로서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 44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이걸 줄여서 말하면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말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특권이란 용어 자체는 법률 용어로서 들어가진 않는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긴 하죠. 그걸 이제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게 필요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속의 이유가 있었고, 근데 지금 시절에도 그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던 이유라고 하면 예전에 그 뭐 박정희 그 독재 시절에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뭐 대통령이 막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 저 남산에 잡아다가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죠.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금 시대에 안 맞게 좀 악용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17세기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처음 이제 그 시절에 발생한 건데 그때 제임스 1세가 의원들을 막 이제 체포하고 구금하고 의회를 무산 해산시켜버리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후에 의회 특권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했대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는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제 제도이고, 우리도 이제 이런 전례들이 많은데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백남억, 길재호, 김성공, 김진만 등의 민주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을 가결했던 12항명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요. 근데 민주공화당이니까 자기네 당 당인데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당 사람이 자기 당 그 장관을 해임하는 것에 이제 항명을 해서 동의를 하니까 그날 바로 남산으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했던 이제 이 상황이 있어서 이때 이후에 국회와 입법부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참 취지는 참 좋아요. 그죠? 삼권 분립을 좀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문민 정권 이후로 이런 일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뭐 대통령이 진짜 나쁜 사람으로 바뀌어도 이 정도 상황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박근혜가 10년을 더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과연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좀 과하게 비약을 해보자면 뭐 이 박정희 때처럼 막 갑자기 뭐 남산을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박근혜 이명박 시절을 생각해 보면 검찰을 좀 장악하고 있던 민정수석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좀 쥐락펴락했던 그런 역사를 보면 충분히 좀 자기 그 정적들을 뭔가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당도 해산하는 시키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어떤 공작을 펼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요 취지는 뭐 지금도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그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부결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회의원들 사이에 뭔가 온정주의 내지는 동업자 정신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하는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TV를 보고 신문을 보면 여야 의원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으르렁대고 쟤네들은 진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격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이런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이렇게 감싸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진짜 놀랐어요. 이번 표결에 대해서는 이번 표결은 진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국회가 멈춰 있을 때 계속 자유한국당한테 비판했던 게 너희들 연동형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러지 방탄국회지 라고 하는 얘기를 막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를 열고 투표를 하니까 방탄국회를 민주당이 동조를 한 거죠. 예. 물론 이걸 구별해서 민주당 전체가 한 건 아니니까 그 20명만 욕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전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봐요. 그만큼의 공동체성 의지가 없었던 거지. 근데 제도적으로 보면 저도 의원 시절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 몇 번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건별로 다른가요? 근데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의 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체포해 가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구속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반인은 뭐 경찰이 검찰이 뭐 영장을 발부하겠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죠.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를 하겠죠. 법원이 발부를 하죠. 근데 법원이 검찰의 서류를 보고 발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기각시키기도 하잖아요. 검찰이 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판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게 뭐 형량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리의 판단이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국회에 넘어오는 단계가 언제냐면 이 체포 동의서, 정확히는 체포 동의 요구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는 건데 이게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이제 잡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국회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정부에다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던져줘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국회로 넘겨주거든요. 중간에 법원의 판단이 빠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체포 동의서를 습득하면 이것과 병기해서 판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사실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입장차라고 하는 게 있고 법리의 논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법리 잘 몰라. 사실. 그리고 검찰의 주장, 법리를 그렇게 잘하는 검찰의 주장도 판사가 결정하면 기각되는 확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한테 가부를 물으려면 판사의 영장을 들고 와서 잡아갈랍니다. 동의하시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직 판사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국회가 결정을 내리면 판사도 답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국회가 동의서를 했는데 판사가 기각시키겠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재판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재판 공소장을 주는 것도 아니야. 의원들한테. 공소장을 읽어보고 판단해 주세요. 뭐 증거 1번은 뭐고 2번은 뭡니다.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신문에 난 것처럼 이런 정도의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소명사 하나 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하나 이거 보고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가 아닌데 어떻게 법리적 판단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이 지금은 이제 딱 정확하게 좀 갈려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면
진짜 조금 절차적 법리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 이 제도는 바꿔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국회가 먼저 판단하면 뭐 최종 판단을 판사가 하게 돼 있는데 판사가 먼저 판단을 하고 국회에 보내주면 뭐 국회에서 뭐 판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다라는 그죠? 말씀이시죠? 아, 그리고 영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줬는데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사의 판단을 거쳐서 국회에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정말 뭐 사법적 판단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입법부의 보호의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 논쟁은 끝나는 걸 갖고 와야죠. 정부의 입장이나 사법부의 입장이라는 게 결정을 하고 그래도 입법부로서 너희가 지킬래. 이것에 대한 정치적 싸움인 것에 대한 보호권이니까 네.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건별로 좀 뭐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여튼 이 염동형 이거는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거니까 이번에 그 법원에서 그 법원이 정부에 제출했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언론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 거기 들어간 내용을 보면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4월에 강원랜드 호텔에서 최용집 사장에게 채용 대상자 명단을 건네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이 강원랜드 인사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전원 다 채용돼야 돼. 안 되면 두고 볼 거야 라고 엄포를 놨다고 해요. 이런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그리고 또 그리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민학원 측에 돈 24억 원을 서화 구입 명목으로 빼돌렸고 그 빼돌린 돈을 수사 당국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혐의까지 밝혀졌는데 이걸 부결한 거는 정말 좀 납득이... 이건 진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물론 이게 친분의 문제일지 뭐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염동명 의원이나 이 사람은 잘 몰라서 네. 어떤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정말 당적으로도 잘못한 문제이고 우리 당의 스탠스를 완전히 흔들어버린 지난 그 국회 파행의 책임을 우리가 새누리당에 다 걸었는데 네. 이거 같이 그냥 덤탱이를 써야 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두 건을 보면 그러니까 횡령 혐의가 있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대표가 141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강원랜드 인사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172명이 반대를 던졌으면 이 중에 뭐 최소한 20명 이상 뭐 민주당 의원이 가담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끝나고 나서 막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까 뭐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표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면서 그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따위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제 무기명 투표를 없애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검색해보니까 법안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발의했는데 원래 법안 발의하면 그 발의서와 같이 어떤 조항을 바꿀 것인지 하는 거하고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유와 뭐 외국의 사례는 어쩌다라고 하는 거 같이 이제 올려주는데 오늘 올리다 보니까 그 입법 고시기간이어서 첨부 서류가 인터넷에 안 떠 있더라고. 제가 그게 있으면 해외 사례랑 이런 거 같이 좀 알려드리려고 아까 검색해봤는데 안 떠서 좀 아쉽긴 하던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이 홍영표 대표가 진짜 이거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 일단 근데 제가 봐서 사과한 사람들은 반대표를 찍진 않았을 거예요. 다 체포하라 이거일 거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또 그걸 역이용해서 속마음은 그냥
그 반대해놓고 나와서 이제 또 잘 보이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치인이 그렇게까지 그런가요?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말을 안 하겠죠. 우리도 생각 꼽아보면 누구는 찬성했을 것 같다 이게 그려지긴 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참 잘못됐는데 일단 그 다음에 논쟁으로 가는 게 아까 손혜원 의원처럼 네. 무기명 투표에 대한 문제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무기명 투표를 없애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일단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더 좀 악용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기명으로 해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신껏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더라도 너 잘못했으니까 너 뭐 체포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실명 투표로 하게 되면 친소 관계가 일단 있기 때문에 내 의사가 드러나는 게 좀 더 두렵지 않을까요? 일단 현행 국회법에는 기본적으로는 공개 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네. 인사와 관련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인사 문제는. 근데 저도 고민해 보면 의원일 때도 이제 계속 이게 고민이긴 했어요. 네. 이걸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나? 공개로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인사 문제는 참 걸릴 때가 있어요. 무기명으로 해야 네. 실제 친소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네. 또 당에서는 그러니까 당론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당에서 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의장을 뽑거나 뭐 이런 그 불체포 특권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인사 관련하는 게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뭐 대법원, 법원장, 대법관, 그다음 원자력 안전위원장, 방통위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국회 추천 직위들도 다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근데 그런 때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 한 명이 방통위원인가 하여튼 누가 부결된 적이 있어요. 네. 제 국회의원 시절에.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사람이어서 추천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추천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야 관례상 저쪽에서 밀었으니까 우리 쪽에서 민 사람 해주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난 도저히 내 양심에 자유한국당이 미는 저 후보를 못 받아들이겠어.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에서는 협상 차원에서 그렇게 가져왔는데 난 도저히 동의 못 하겠어.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모였는지 누가 반대하자고 의총에서 발언도 안 했는데 그냥 부결됐어. 당 지도부가 깜짝 놀랐겠네요. 당 지도부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적도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애매해질 수 있는 측면들도 좀 있고 실제로 그 이번 그 부결 때문에 화난 또 그 여론이 모여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더라고요. 이 국회의원들 무기명 투표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렇게 그걸 없앤다고 바로 해결된 문제인가? 이건 사실 저는 이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또 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건 정치 문화와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들 간의 그런 약간의 온정주의? 저는 여기서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심리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니까 좀 쟤는 체포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한편에서는 자기한테 좀 자기 상황에 이입을 시켜서 내가 나도 저 의원 생활하면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비슷한 일을 했던 거야. 인사청탁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야 이거 저 좋은 사람 있어. 이거 한번 이력서 한번 봐봐. 뭐 이 정도? 뭐 이런 식의 뭐 자기 의정 활동에 비춰서 이입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그때 투표할 때 어떤 생각 때문이냐면 법리를 다 따질 수는 없었는데요. 네. 그때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 박주선 의원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신상 발언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체포영장의 발부 상태가 아니에요. 네.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에 조사로 데리고 갈 수 있냐 없냐를 네. 따지는 거니까 이걸로 체포영장 받지 않아도 제가 제 발로 조사 받으러 갈랍니다. 네. 그러니 이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졌어. 제가 느끼기에.
그래 정상적으로 조사 받는다는데 자진 출두하겠다는데 굳이 체포영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전에도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했고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고. 근데 검찰은 왜 그 체포 동의안을 그 갖고 온 거죠? 그렇게 그냥 수사하면 되는데? 근데 꼭 그렇게 와요. 이게 그 훨씬 압박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냥 조사받는 건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체포영장이 국회 통과됐다 이러면 큰 이슈가 되니까 야당의 탄압용으로 막 갖고 오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박근혜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는 좀 동의됐던 것 같은데 원정주의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원정주의와 직업적 그 동업자 정신. 근데 꼭 그건였던가라고 해보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개인적 친소. 아주 개인적 친소로 봐준 거. 그 사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 그래요. 전혀 염동열 의원을 모르는데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나도 인사청탁을 했었을지 모르니까 내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을 거고 염동열 의원이 워낙 이제 그 의원 생활 또 이제 재선이고 뭐 하니까 같이 상임위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 부탁을 해서 한 표 한 표를 모은 것 이거는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표를 해주면 안 되죠. 근데 요 당사자 입장, 그러니까 요 체포 동의안이 발부된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표결 결과가 되게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어필도 되는 거죠. 나 이거 봐, 나 떳떳해. 이런 뭐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그래 체포해라고 찬성을 했으면 그래 제가 진짜 큰 잘못 국회의원들까지도 동료들까지도 저렇게 할 정도면 진짜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근데 이렇게 부결이 나버리면 저 사람 뭐 잘못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전체 국회가 생기고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게 몇 건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부결됐던 경우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훨씬 많죠. 그래서 역대로 치면 12건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 필리버스터를 했는 줄 아세요?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본인이 아니라 자기 당의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이제 요청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요청서를 받자마자 시작되는 건 아니고 받은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그 본회의에 사무총장이 보고를 해요. 그러면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전에 법으로는. 그러니까 72시간을 버티면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버텨주려고 필리버스터를 한 거죠. 물론 72시간을 다 한 건 아니고 그 회의가 바로 열리지 않았으니까 며칠 후에 열려서 이제 한 대여섯 시간을 끌면 더 이상의 회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끌어서 끝내는 불체포되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악용되는 거예요. 국회가 날마다 안 열리잖아요. 방탄국회. 그러니까 방탄국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은 보고를 했어. 근데 72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72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이번부터는 72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72시간 이내에 회의가 안 열린다. 그러면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방탄국회의 효과는 없어진 거죠. 무조건 투표는 해요. 그 지금까지 12건이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13번째가 곧 생길 것 같아. 권성동 의원. 이번에 그 참 사람이 참 재수가 없으려면 이걸 재수라고 해야 될지 이 앞에 나온 두 사람은 어찌 됐건 이번에 부결이 돼서 당장 체포될 위험에선 벗어났는데 이 두 사람 부결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악화돼서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강원랜드 그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곧 23일 그러니까 어제 아마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이제 송부가 될 그 예정이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미스가 생겨가지고
대통령이 해외에 계셨잖아요. 근데 체포동의안은 전자결제가 안 된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어제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이걸 제가를 못한 거예요. 결제를. 그래서 그게 24일 날 넘어왔으면 24일 날 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에니까 지금 국회 28일 날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28일 날 통과하면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28일 날 보고를 하고 다음 회의가 열릴 때 이제 투표하도록 돼서 좀 시간을 벌었죠. 권성동 의원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체포 동의안이 3명이 같이 올라왔으면 같이 묻어서 아마 부결됐을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는 그 참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문매를 맞고 있어서 부결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압도적으로 통과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형평성에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죄의 유무를 떠나서 그 염동열 의원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뭐죠?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홍문종 의원. 네. 이 둘보다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싫어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렇죠. 개인적 의원들도 싫어한다. 의원들도 그 사람도 좀 싫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법사위원들 되게 싫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 해놓으면 저들이 별것도 아닌데 맞아요. 다 땡깡 부리거든. 특히나 법사위원장은 더 심하고 내 법 다 막았던 사람들이 법사위원장 막 이런 사람들이어서 아마 그동안 버티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힘으로 버텼겠지만 국회로 투표가 되는 순간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이 체포될 확률이 높다. 맞아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악감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번 체포 동의안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법사위원장 내려와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좀 빗발쳤었잖아요. 상식적으로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본인이 최선의 양심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누구야 그 개그우먼 누구죠? 강유미 씨. 강유미 씨가 꽃 들고 꽂았죠. 네,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한테도 이 사람의 그 이름이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좀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분 좀 애도를 좀 미리 드립니다. 이분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불체포 특권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니까 다른 직책은 뭐가 있나 봤어요. 불체포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 대통령은 불체포라고 하지 않고 불소추 특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헌법 제84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있다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조금 복합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만 좀 다른 게 임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거지. 임기 이후에 이것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병한 경우는 임기 중에도 체포한다 이렇게 법은 되어 있는데 법은 좀 웃긴 것 같아요. 내란죄를 한 대통령을 현직에서 누가 어떻게 잡아가겠어요? 아무리 헌법에 명시돼 있어도. 그래서 사실상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임기 중에 이제 이 면책이 된다라고 하는 게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사라져버리는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법으로 보면 더 강하게 죄를 묻고 있는 책임을 묻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 재임 기간에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불체포 특권도 있어요. 그 확 좀 와닿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에 보면 이건 좀 되게 길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또는 국민투표한 공고일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내란, 외환, 국교, 폭발물, 방화, 마약, 통화, 유가증권, 우표, 임장, 살인, 폭행, 체포, 감금, 절도, 강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센 것 같아. 항목이 제일 많아요. 여기 나오는 게 아마 우리 국가가 말하는 가장 나쁜 범죄이겠죠.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과 그 정치적인 이런 거에 탄압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교원의 불체포 특권도 있어요. 저 이건 몰랐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보면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애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범죄를 저지르면 안 잡아간다는 건 아니고 학교 안에서는 안 잡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건 좀 조사하면서 특이했어요.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불체포 특권. 아, 이것도 이해는 좀 됩니다. 네, 공직선거법 제11조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49조,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죠. 네. 제1항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하면서 이분들도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장기 5년 이상의 금고형이 나올 게 아니면 체포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한다. 이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입후보 한 사람도 일종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그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 같고 우리 대통령 선거도 그러잖아요. 후보 확정되면은 바로 대통령 경호와 준하게 네. 뭐 이렇게 해주는 것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해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에 의해서 뭔가 후보 신분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실제로 예전에 뭐 그 이승만 때 조봉암 후보 상대 후보를 진짜 뭐 국가보안법으로 올가면서 사형까지 시킨 뭐 그런 전례도 있고 하니 필요한 조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규정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체포 특권 중에 하나가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외교관 및 그 규정으로 정해진 외교관의 가족들도 불체포 특권이 이제 있는 거고 이건 뭐 우리 법뿐만 아니라 네. 비엔나 협약 등을 통해서도 국제적으로 다 인정되는 거니까 뭐 이런 그 불체포 특권들이 쭉 국가적으로는 있네요. 그렇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출마하세요. 그럼 바로 돼 일단. 후보 기간에는 당선이 안 돼도 후보 기간에는 망나니 같은 짓 막 해도 되겠다. 네. 그리고 바로 잡혀가는 거지. 그렇군요. 예. 네. 자, 우리가 불체포 특권 얘기 잠깐 해봤는데 연관해서 보면 이제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면책 특권은 저는 이건 좀 더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고 네. 면책 특권은 의사당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논쟁들이 있냐면 어디까지가 면책 특권의 범주냐.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상임위 때 발언하면 괜찮은데 네.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면 안 되고 기자회견장에서 하면 안 되고 똑같은 것도 트위터에 그대로 링크를 거는 거는 또 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건 되는데 트위터에 올리는 것은 안 되고 뭐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안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다만 국회의원들이 이 면책 특권을 좀 악용해서 네. 명예훼손이나 무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요. 근데 이거는 법적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좀 필요하고 다만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반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같이 약간 국회의원의 어떤 국회라는 그 기관의 독립성을 좀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시대랑 좀 맞지 않는 가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 그 권력이 국회를 탄압하는 모습들이 이제 좀 연상하기가 힘들어진 그죠. 좀 상황이 돼서 이미 이거 독재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우려를 지금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정치 문화가 좀 성숙되고 이제 그 이런 그 상권 분립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화가 되면
조금 좀 느슨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지금 당장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하는 저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고 뭐 체포하고 이럴 거라는 게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민주주의 문화랑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근데 이걸 바꾸는 게 개헌 사항인 거잖아요. 그죠.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또 마침 이번 개헌안이 또 부결이 되면서 부결이 아니라 불성립됐죠. 그렇죠. 예.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불성립인데 이게 불성립이 개헌안이 상실된 거냐 아니냐가 그 헌법학자들도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관계자한테 의뢰를 했는데 네. 관계자가 아직 답을 못 주고 있다고 하고 국회의장도 이 법안이 살아있는지 아닌 건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결이라고 말했는데 일반적인 법률로 보면 그 불성립돼도 법안은 살아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헌법에 네. 명시된 것처럼. 근데 그 기간을 맨날 넘겨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다고 해서 기간 지났으니까 예산안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음 합의될 때 그냥 올리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이 법안도 살아있다라고 한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고 개헌안은 또 좀 다르다라는 주장을 펴는 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법리 논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개헌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앞으로 이게 개헌이 진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개헌안 얘기는 차차 한번 좀 잡아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시대를 못 따라가는 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회를 안 잡아간다 뭐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별도로 당연히 이제 그거는 해결이 되겠지만 네. 대통령이 안 잡아가도 그냥 검찰이 잡아갈 수도 있어요. 현행 법률이.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필요한 거고 국회의원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유권자가 후보를 뽑지만 네. 당락을 결정하지만 당락을 존속시키는 건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행 선거법이 워낙 그 시대를 못 따라가는 법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바꾸지 않으면 불법 선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고 걸리면 잡혀가고 안 걸리면 그냥 말고 안 걸리는 사람도 진짜 100% 문제가 없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는 용인해버리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당장 오늘도 뭐 기사가 났던데 선거 때 이 선거 유세원을 모집하잖아요. 네. 자원봉사자 말고 유급으로 하는 그 유세원들 아침 7시 정도에 나와서 아침 피켓 들고 저녁 퇴근 인사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 하루 일당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선관위가 책정한 일당. 뭐 한 10만 원 되나? 한 10만 원. 그 정도는 돼야 지금 우리 시대의 최저임금에 맞겠죠. 뭐 그럴 것 같아요. 3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그죠? 거네요? 일당 3만 원에 식비 2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 2만 원에서 맥시멈 7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 해서 7만 원이라고 해도 12시간 일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네요. 인건비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실제로 이제 식비랑 뭐랑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근데 선관위가 3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돈을 더 준다. 그러면 매수죄가 돼요. 근데 3만 원 받고 누가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매수죄라 그러는 거 그러면 자기 선거 운동원을 돈으로 매수했다라는 그죠? 게 돼요? 좀 웃긴데? 그래도 명확하게 법리가 형성되는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매수죄이기도 하고 이게 징역 5년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선관위가 걸면 다 걸리나요? 다 의원직이 날라가요. 게다가 그 의원 선거 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도 선거운동들 막 다 하잖아요. 후보들은 유세차나 이런 건 없지만 하다 보면 막 저녁에 술 먹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사무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운전 대신 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유급으로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근데 예비 후보 기간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실제 선거를 뛰는 사람들은
6개월간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이나 뭐 그냥 다 생활 포기하고 자원봉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해라고 돈을 주는 순간 사전선거운동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들이 선거 제도로서 존속되면 그 진짜 범죄자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정치적 탄압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범죄로 걸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제도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바꿔줘야지 하나만의 그러네요. 문제로 단정 지을 수는 좀 없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선거법 관련된 그 연루된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는 뭐 정권의 뭐 기획수사다, 뭐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려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일반인들 사이에. 저거 진짜 뭐 검찰이 작정하고 기획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저럼 지가 잘못해놓고서 저렇게 변명하는 건지 아마 섞여 있을 텐데 그걸 참 가려내기가 힘들어서 뭐 벌금 얼마 받았다더라 하면 그걸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어떤 방송 나가가지고 보궐선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 12개 보궐선거 중에 3석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건 출마하려고 한 거고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상대 패널 분이 그건 다 그 정치 탄압 때문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으로 나온 거니까 반성해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선거법이라는 게 참 애매한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면 합법이다. 합법은 아니고 불법이지만 선거 그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게 현행 법이잖아요. 근데 80만 원 벌금 맞을 만큼 죄와 90만 원 벌금 맞을 만큼의 죄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냐. 100만 원은 어떻게 기준 삼을 거냐. 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죠. 결국에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해봐야 30만 원 벌금 나올 거를 소를 제기해. 물론 그것도 불법이니까 소 제기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벌금 30만 원 가지고 2년 동안 재판 끄는 거 아니에요. 의정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그 소 정부랑 싸우면요. 온 힘을 거기에 쏟을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재판 붙었잖아요. 뭐였냐면 현역 의원이었는데 현역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론회 참석한 사람한테 패널들 수당을 주잖아요. 그죠? 참석했으니까. 그리고 오신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자기 지역 비례대표였는데 다음에 출마할 지역과 관련한 어떤 토론회를 했어. 내용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국회에서 지급한 그 비용이 사전선거운동이고 매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본인도 그 선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무죄 나고 심지어는 그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권장해야 될 만한 사항이다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정도였는데 재판을 걸어버리니까 무죄 났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네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선거법 위반 20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슨 TV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자기가 의원 시절에 기재부 장관과 이런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말 한 거. 근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닌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시청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인사하면 명함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그게 관공서에서 선거운동을 한 거다 라고 하는 걸로 건 거예요. 근데 그게 벌금 200만 원으로 의원직을 날릴 만큼 심각한 죄냐. 이 기준점이 진짜 너무 불명확한 거죠. 문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거 한참 몇 달 전에 무슨 그 지역의 어떤 행사? 작은 행사에 방문했던 걸 가지고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이다.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예 또 법대로 걸면 걸리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공직자가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거다.
당의 행사에 참가한 거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법이 시대에 맞춰 갈 수 있는 건가? 법을 왜 안 지켰냐라고 하는 것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법이 시대에 맞는가? 그럼 물론 왜 그러면 시대에 맞게 법을 안 바꾸냐 국회의원들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네.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50명은 더 늘려야 된다. 저는 500명 늘려야 된다. 500명까지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여튼 아무리 못해도 50명 정도까지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100이면 100 동의해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지탄하거든. 도둑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거는 거죠.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민과 함께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약간 정치 혐오, 뭐 정치의 좀 냉소적인 그 정서들을 좀 제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그 뭐 국회의원 늘리자 아니면 선거법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 개선하자라고 얘기하면 또 저 정치인 놈들 또 자기 밥그릇 챙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치 불신, 정치 혐오에 좀 기반한 정서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먼저 좀 신뢰를 얻으면 좀 그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그러니까. 먼저냐 참 애매해요. 네. 아무튼 좀 쉽지 않네요. 국회가 진짜 좀 많이 바뀌어서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국회가 다 못 바꾸면 진짜 제가 속한 정당이라도 그 신뢰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체포동의안에서는 그 신뢰를 우리 당원들에게도 좀 깨버려서 네.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음 주에 그나마 뭐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의 또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있으니 28일 날 부의되니까 네. 다음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몰라요. 5월, 6월에는 이제 국회가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회기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 만약에 뭐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되면 진짜 좀 6월은 근데 네. 지방선거 끝나거나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 보름 이상은 버티겠죠. 그때까지 국민 여론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뭐가 터지길 기다리고 있겠죠. 예. 자 이렇게 불체포 특권 얘기 좀 나눠봤고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이제 녹음을 못 하게 되니까 조금 순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긴 하지만 대신 조금 더 예전보다 준비도 좀 많이 해오고 네. 내용 안에서 깊이 있게 좀 다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신 주제, 그러니까 딱 그 시기에 터진 어떤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어땠는지 그러한 전례는 뭔지라고 하는 것들 좀 찾아서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 그 팟빵에 구독하기 이게 숫자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성실하신 것 같아. 굳이 와서 취소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안 했다고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이 계신데 막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방송을 안 해?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구독하기도 계시고.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 잘합니다. 예. 네. 이번 녹음에는 좀 음질이 개선돼서 좋은 방송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